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아가 함께하는 세미나를 진행과 발표를 맡은 저는 포지큐브의 권남혁 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AI 세일즈 그룹 리드를 맡고 있고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다룰 토픽은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해지는 법률 업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포즈큐브에서는 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체 AI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픽 제목으로 뽑은 것은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AI는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리걸 테크 시장 자체는 이미 5, 6년 전부터 있어 왔던 용어이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465억 달러의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그 기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도 이 그 기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법무하고 관련된 서비스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또 여러 가지 또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제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이든 아니면 어떤 사스 방식이든 이게 대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 관리라던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유출, 보안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에 저희가 여러 이제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POC나 봉 구축에 대해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얻었던 교훈은 결국에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을 하는 방안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계정을 부여하는 그런 사스 방식이 아니고 그 고객사의 어떤 전용으로 그 클라우드 내에 어떤 테넌트를 구성해서 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유지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법무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일단, 로펌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대형 기업의 그 법무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크게 두 가지 그 에어리어가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연구센터에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활용 범위를 몇 가지 설정한 것이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면 이 서칭, 그러니까 검색을 위한 용도, 그 다음에 그 분석을 위한 용도, 그리고 이제 라이팅,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문서 작성을 그 대신해주거나 자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부 카테고리가 이제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활용 범위를 몇 가지를 저희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 리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법률하고 관련된 어떤 그 정보들을 검색을 하는 용도, 그리고 법률뿐만 아니라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그리고 판례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매칭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는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공을 하진 않고요. 어떤 특정 로펌 또는 특정의 어떤 그 기업 내부에서 내가 어떤 의뢰자가 이제 사건을 그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이제 매칭할 수 있는 그 변호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법무 관련된 이제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AI 그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쪽에서는 이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판례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그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그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사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이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의뢰 기업이나 의뢰자를 통해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일률적인 그런 사스 방식이 아니고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되 각 클라우드에 대한 테넌트를 뭐 법무법인 또는 기업이 독자적인 어떤 테넌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적인 클라우드 테넌트 안에서 도메인별로 생성 AI 서비스를 환경을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인 어떤 자체 보유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문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식 데이터화하고 그 지식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독립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외부 LLM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그 LLM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API를 실질적으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수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뿐만이 아니고 제미나이, 라마3, 그리고 엔트로픽이 제공하는 클로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제공하는 하이퍼클로버 X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LLM을 선택할지는 정하면 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선택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를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활용을 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문서를 가지고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까지도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음성 정보,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STT로 전사해서 그 ST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스트럭처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 기관계 정보들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수치화되어 있는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그런 그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D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어떤 그 유지 관리, 그래서 어떤 그 하드웨어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얼럿이 갈 수 있는, 얼러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 LLM에 태워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단순 이제 Q&A 용도로도 쓰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세그먼트화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 특정 정보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을 그 이미지 자체는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컨셉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들까지도 그 검색을 해서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검토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수많은 계약서나 이제 그런 문서들을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계약서가 어떤 그 갱신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그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법률 관련된 정보 검색. 그래서 자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지만 외부에 있는 그 법령정보센터에 API를 연계를 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은 그 법률 자체도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판례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어떤 그 규제하고 관련된 여러 문서들도 동시에 태워서 검색을 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자료 부분들도 어,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 보면 꼭 교육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매뉴얼,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업무 매뉴얼이나 어떤 그 규정집이라든지 그런 문서들을 활용을 해서 내부 임직원들 또는 외부에 있는 협력사 아니면 이제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AI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AI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 추천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는 저희는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 변호사 정보들을 가지고 추천하는 개념이 아니고 뭐 로펌을 예를 들면 로펌 안에 있는 어떤 뭐 수백 명에 해당되는 그 변호사들 분들이 각각 맡고 계시는 그 이제 어떤 법률적인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변호사를 그 특정 로펌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펌이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대고객하고의 어떤 그 대고객 상담을 위한 어떤 그 통화를 하거나 뭐 고객센터를 통해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뭐 통화 상담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이제 어떤 그 녹취 파일이라든지 그런 음성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상담 유형에 대한 그 분석을 자동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 내용이 그 분포가 그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 결과적인 그런 분석 자료들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미 저희도 그 이런 유사한 과제를 수행을 해봤습니다만 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그 법인에 해당되는 이제 각각의 이제 매출 분석을 분리해서 이제 뭔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별 또는 어떤 특정 그 어떤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어떤 특정 매출들을 뽑아내고자 했을 경우에도 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LLM이 그 관련된 리포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것까지도 실제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LM을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가장 그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픈 AI가 제공하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API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하기가 어렵고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LLM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그 LLM은 어떤 답이든 일단 생성은 잘 해냅니다. 근데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LLM이 가려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이제 그 기술 스택이 이제 RAG라는 모델이고요. 이 검색을 증강시켜서 생성을 시키도록 하는 기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RAG의 핵심은 결국에는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나, 그리고 내부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하도록 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문서 안에 있는 정보들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그 데이터 포맷을 생성 AI에 태워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동영상 정보들도 동영상 내부에 있는 어떤 텍스트들을 뽑아낸다거나 그리고 그 동영상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어떤 내용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자 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그 캡처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내고 그 동영상에 해당되는 원하는 위치까지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실질적으로 프롬프트에 그냥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라고 뭐 프롬프트에 이제 요구를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이미지 자체도 이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이미지 컨셉들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프롬프트에 태워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매우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이제 AX, 그러니까 이제 AI로 전환되기 이전에 통상 이제 DX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 자체는 기존에 페이퍼화되어 있는 어떤 문서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AI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정제된 그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AI로 가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게 상당히 많은 또 그 공수와 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해 왔던 어떤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DX와 AX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그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술 스택의 핵심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은 자동화시켜서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그 핵심적인 기술이 저희 솔루션 안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을 시키고 변환된 데이터를 지식 데이터화하고 그 지식 데이터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LLM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리 애저가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오픈 AI가 제공하는 GPT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GPT 안에 그럼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저 클라우드 안에 이제 LLM을 구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애저 내에서는 컨텐츠 필터링하고 서비스 남용 모니터링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와 답변 로그 한 30일 동안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해제시키고 그 실시간적으로 컨텐츠 필터링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성능도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옵트아웃이라는 이제 내부 애저 안에 있는 정책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안에 이제 URL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장표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링크를 타고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트아웃이라는 정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오픈 AI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시킬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필터링에 대한 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속도가 저하되는 원인도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그만큼 성능도 강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 구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생성형 AI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크게 5가지로 보고 있고 이게 중간에 다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이 어느 것 하나의 기술 모듈이 성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생성형 AI의 성능은 역시나 떨어진다. 이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과 5번은 이제 저희 솔루션 안에 이미 패키지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은 당연히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GPT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LLM을 이용을 해서 그 첫 번째는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원본 데이터들, 그 사내 문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환을 하느냐라는 이제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변환을 할 때는 특정 문서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를 익스트랙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데이터를 LLM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토큰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해내는 청킹이라는 그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킹된 그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패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패시지들을 이제 벡터라는 이제 DB로 인베딩 시키는 그런 과정이 1번에 해당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럼 이제 검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당연히 이제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검색을 하실 텐데 자연어로 검색을 할 때 단순히 자연어만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이 서치 엔진 자체가 시멘틱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어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에는 자연어뿐만 아니라 그 자연어 안에 숨겨져 있는 특정 유니크한 단어들 그리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별로 어떤 버전이 달라진 어떤 그 문서들을 검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문서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 정보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당 기간별 또는 어떤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그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 최신 정보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검색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는 LLM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질문 내용에다가 그 프롬프트에 질문을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일단 LLM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정 값들이 지시문 형태로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지시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LLM이 답변을 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이 프롬프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이건 이제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채팅 기반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음성 기반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 또는 어떤 음성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저희 그 솔루션의 어떤 기본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챗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UI입니다. 보시면은 챗GPT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위에 이제 세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이제 이것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복수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과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과제들을 보면 뭐 적게는 5개 또는 한 1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법무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특정 그 법률 영역 단위별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어떤 그 특정 법률하고 관련된 카테고리 단위별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분리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일단 각각의 그 문서 카테고리 단위별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컨셉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단위별로 해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테고리 단위별로 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답변이 정확하고 정교한 어떤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과 답변이 진행이 되고 밑에 이 답변 내용에 대한 이제 출처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잠시 후 이제 시연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별도의 팝업 창이 뜨면서 실제 이 답변이 구성된 원문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드백 기능은 이제 추천과 비추천이 있는데 비추천을 누르게 되면 별도의 화면이 뜨면서 왜 비추천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피드백 정보들은 관리자 콘솔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정교한 그런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챗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인데, 예를 들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밑에 중앙에 보시면은 이게 버튼이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그 여러 그 다양한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 질문들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 콘솔에서 별도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인 화면에서 버튼 형태로 구성을 해놓으면 클릭만으로 해당되는 정보들을 바로 그 생성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답변 결과에 대한 어떤 소스를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본 문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고 실제 뭐 500페이지, 수백 페이지 되는 그런 원본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답변에 그 해당되는 그 링크를 눌렀을 경우에 해당되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문서 전체를 다 직접적으로 스캔하실 필요는 없이 바로 그 어디서 답변을 갖고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콘솔이고요. 크게 5가지 기능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용자 단위별로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그 관리 권한을 그 계정 단위로 사용자 그 계정 단위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그 임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사내 계정이 있을 건데 이 계정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민감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민감 정보를 탐지를 그 어떤 민감 정보를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로그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특정 민감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조회하거나 이제 변경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신규 데이터를 이제 밀어넣거나 업로드 했을 경우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문서를 추가하거나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웹 문서 같은 경우들도 URL 등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크롤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하는 행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그 추출해낸 정보를 가지고 토큰 단위로 청킹을 해서 패시지화 시키고 그 패시지를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화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세부 서비스 제공이라 표현되어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거나 조회하거나 이제 변경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될 수가 있겠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단위별로 LLM에 대한 API 설정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LLM 자체가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뭐 정확도가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GPT 뭐 그 3.5 터보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이제 그 정확도가 90%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GPT-4나 GPT-4 옴니를 API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안에는 수많은 이제 지시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시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튜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튜닝을 하는 그 과정이 발생될 때마다 이제 시나리오를 버전을 그 별도로 생성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시나리오를 이제 버전업을 했는데 이전 시나리오가 더 낫다. 그러면 다시 이전 시나리오를 같이 다시 불러와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벡터 DB에 대한 어떤 인덱스 정보들을 변경을 하거나 질문을 분류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LLM이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 오케스트레이션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계 및 대화 이력이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대화 이력들을 아까 보셨을 텐데 그 대화 이력들은 사용자가 직접 뭐 이렇게 그 삭제를 하더라도 관리자 콘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그 Q&A를 진행했던 그 대화 로그는 다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관련돼서 사용했던 실질적인 어떤 토큰 사용량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LLM하고 관련해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오케스트레이션 시나리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에디터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떤 일종의 그 대화 플로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과거의 그 시나리오형 챗봇은 대화 자체를 이런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지 이제 플로우에 따라서 실제로 질문과 답변을 등록을 하는 형태로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그 플로우는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조회 변경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게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안에 어떤 그 지시문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특정 지시문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만 자연어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딩을 잘 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LLM도 설정을 하고 검색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룰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도 어, 외부에서 별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이 안에 뭐 임포트를 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엑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률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법률 정보에 대한 API를 연계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법률 관련된 문서들이 있을 것인데, 뭐 법률,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서, 그리고 법률하고 관련된 어떤 Q&A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서들을 저희 솔루션에 태워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도 실제로 과제가 수행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서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 정보를 연계해서 분석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지만 어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판매량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표로 표현해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도 다양하게 출력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과제들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것들이 내부 공통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규나 정결 규정, 그리고 이제 각종 업무 매뉴얼, 그리고 제품 매뉴얼 등의 이제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내부 임직원들이 이제 특정 어떤 그 경영 파트의 담당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직접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니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도 뭐 외부에서 뭐 신규 직원이든 경력 직원이든 들어왔을 때 검색을 해서 바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 과제였고요. 특정 대기업에서 이제 어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통시장, 그 관련된 글로벌 시장,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어떤 키워드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모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진들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최신 정보들이 업데이트된 그런 보도 자료들을 검색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날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뉴스레터 형태로 뭐 RPA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객 서비스하고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제 그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인력의 어떤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어시스턴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내부에서 고객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정보들을 취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안내가 나가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이제 그 다시 뭐 관리자에게 이관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한쪽에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한번 그 실행을 시켜놓고 고객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문의사항을 직접 자연어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어시스턴트가 관련된 이제 어떤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노동 집약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여러 다양한 크고 작은 고객센터들도 결국에는 이제 상담 인력을 일부 대체하거나 그리고 상담 인력을 이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이 AI의 활용도가 점차 이미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거의 이제 한 절반, 한 50% 가까이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게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그 과정은, 일단 저희 그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 기업들이 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었냐면 일단 활용 방안 기획 단계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 업무를 쥐고 계시는 여러 현업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어떤 부분을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그 일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을 발굴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정이 되면 실제 데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런 어떤 그 형태로 구현이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데모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솔루션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시연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데모가 아니고요. 실제 그 보안 레벨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샘플 데이터를 일부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Q&A를 해볼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구성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환경 구성이 되면 URL을 제공해드리고 그 URL을 직접 접속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시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이제 수준이 되면 이제 POC를 거쳐서 실제 이제 어떤 리얼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도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가 정말 정확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LLM에 대한 성능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정확도가 좋은지를 기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본 구축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 최초에는 뭐 여러 그 방대한 어떤 그런 과제들을 태우는 거는 이제 리스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개 내지는 10개 정도의 과제를 본 구축에 태우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이 과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문서 카테고리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영역을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확장을 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그 AI에 태워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그 데모와 POC 그리고 본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표는 실제 이제 본구축 과정에 이미 들어갔거나 이 완료가 된 그런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이제 POC 과제를 이제 완료를 했거나 진행 중인 이제 그런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선은 전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제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포지큐브의 아이덴티티는 로비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비서라는 의미가 결국엔 어떤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대체하고 어떤 인건비 절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협력자로서의 그 로봇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서포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한 7년여 기간 동안 이 AI 분야의 이제 솔루션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면서 다양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요구 사항들도 저희가 경험을 해왔고 또 여러 문서들도 저희가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잘 살려서 저희 이제 포지큐브의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디무아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 회사의 권혁택 부장께서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시연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지큐브의 권용택입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지금 앞서 설명에 나왔던 로비 G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백단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소 조금 빨리 진행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그 챗 GPT하고 굉장히 유사한 화면이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UI 구성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GPT 활용한 서비스이고 GPT에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어진 내용이어서 화면 구성은 비슷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새 대화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그동안의 대화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입력을 누르면은 이 대화 이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조회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본 화면 하단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지금 제가 이 공간은 인사말로만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지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HTML 기반으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HTML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전혀 모르시더라도 G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이렇게 글자하고 뭐 이미지, GIF, 동영상 등을 전부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에서 보셨듯이 저희도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GPT는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그 좀 예시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마련을 했는데 저희는 이 버튼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회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한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할 때 간단하게 이 버튼만 눌러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답변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이제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에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 GPT가 일단은 환각을 없애는 것들에 굉장히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법률 쪽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뉴스에 나온 것을 봐서는 그 GPT가 알려준 판례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소송에 사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을 맞게 됐다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GPT는 시스템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문서의 근간에서만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PT가 마음대로 그 답변을 생성하거나 예시를 생성하는 것들이 아니고 주어진 문서 기반 하에서 답변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에는 헌법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면은 GPT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좀 해보면은 예전 챗 GPT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시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 그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식에 가까운 것들이어도 GPT가 답변을 생성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판례로 좀 넣어 놓은 것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은 그러면 GPT가 현재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의 그 기다림을 좀 최소화했고요. 보시면은 제가 대학교 시간 강사와 관련된 사례를 그 어드민 화면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금하고 근로시간 관련 판례가 나와 있고 사례와 내용은 문서에 근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주고 있고 이 답변들이 실제로 어디서 나와 있는지 이렇게 밑에서 원본 문서에 대해서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를 누르게 되면은 시스템 안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를 바로 찾아가지고 이 문서 안에서 답변을 제공했다라는 것, 근거를 남겨주게 되어 있어서 요약된 내용 외에도 조금 더 상세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시스템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문서는 쌓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내장된 프롬프트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답변에 대한 그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견을 이 답변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긍정을 누르고 이 답변이 나에게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내용이면은 썸다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게 되면은 이것들은 어드민에서 이제 집계가 되어서 향후 그 답변의 정확도를 더 올리게 되는 근간 자료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 착실하게 좀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지보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사는 당연히 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그 다른 쪽에 이제 옮겨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여기 보시면은 출처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른 이 링크는 원문보기고 이 출처보기는 지금 GPT가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문서의 여러 곳에서 이제 출처를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내온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판례 임금 관련해서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임금 그리고 판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가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발췌를 해왔는지 그 단락만 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시스템상으로 음성이 나아가진 않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배리어 프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그 STT 기능도 넣어놨고 TTS 기능을 넣어놨고 마찬가지로 STT 기능을 넣어놔서 실제로 그 자연어로 말하듯이 질문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 첨부 파일로 집어넣어서 그 문서를 근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GPTS와 같은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답변에 대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기능들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돌아가면은 그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좀 이렇게 골치 아프신 부분들이 매년 갱신되는 계약서에서 모든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이전 계약서에서 이번 계약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비교하려면은 기존에는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눈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GPT에서 2023년과 24년도의 계약서에서 동일한 내용은 제외하고 달라진 내용만 표로 정리하세요 하면은 문서에서 달라진 부분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전문을 검토하실 필요 없이 달라진 부분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 계약서가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업무의 활용성을 넣으실 수 있고 판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판사님마다 다들 좀 이렇게 다르게 그 결과를 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특정 A 사건과 B 사건이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다른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법무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효율성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간단한 예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좀 특정 사례를 넣어놔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갑과 을이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업체를 바꾼 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그 해고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사례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넣어놓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기존 판례에 대해서 전부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해고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한 판례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GPT가 그 프롬프트에 의해서 자세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승소를 위한 전략. 물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들이나 로펌에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GPT는 가장 객관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은 추가 아이디어를 이제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고 판례가 어떻게 나오고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서 원문과 출처 보기를 전부 다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UI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뭔가 좀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채팅 봇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형으로 실적 조회나 매출 분석 그리고 뭐 주식 분석 보고서, 이미지 생성, 코드 생성에 대해서 놨는데 사실 이 봇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각각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형사, 민사 아니면은 뭐 기타 특정 법에 대해서 전문화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 메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부 다 봇을 구분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봇들에 대해서는 그 접근 권한을 통제를 해서 정말로 깊은 답변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깊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업무에만 활용될 수 있는 답변만 제공할 수 있게끔 권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질문에 대해서 DB에 접근하는 쿼리를 작성을 한 다음에 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른 UI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대화 이력이 나와 있고, 이제 즐겨찾기 같은 기능들도 되어 있고,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나 이용자 가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출처보는 게 좀 힘들다 하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같은 화면에서 채워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그 챗봇에 대한 SDK를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UI는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네모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들이 전부 다 각각의 이 봇에 대한 그 어디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리갈테크 관련해서는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안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HTML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거다 라는 부분을 이제 미리 확인하면서 수정할 수 있고, 아까 보여지는 버튼, 그 질문에 대한 버튼도 여기서 전부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어서 인사말이나 긴급 공지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능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문서 서비스 관리 쪽에 보시면은 문서 및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데모여서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소득세, 근로기준법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마우스 클릭이 잘 안 되는데, 예, 아까 보여드린 업무 위탁 계약서, 그리고 특정 그 사건에 대한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서 추가를 넣어서 그 원하시는 문서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서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문서를 추가하면은 저희는 이제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문서 변환을 누르면은 PDF나 뭐 워드, 엑셀 이런 문서들이 전부 다 이제 벡터 DB로 변환이 되고, 그 후에 문서가 잘 변환이 되었는지 검수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결물에 대해서 PDF가 그 왼쪽은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GPT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오른쪽은 이 마크다운 기준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보이는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원래는 원문 문서를 건드리는 것들은 원치 않지만,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에디팅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수 완료를 누르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패시지 생성, 그리고 그 후에는 인덱스 생성을 눌러서 이 총 4단계를 지나게 되면 문서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내재화 되게 되어 있고, 문서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굉장히 많다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문서만 이제 그 업로드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돼서 지나갈 수 있고, 문서가 굉장히 많다, 뭐 몇만 건이 있다 할 경우에는 문서를 수집하는 콜렉터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그 특정 DB에서 데이터를 긁어 오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서비스 플로우인데, 아까 그 설명에서 보셨듯이 여기에서는 실제로 답변들이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는 플로우들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시나리오형 챗봇에서는 여기에 모든
답변과 질문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시작 단계에서 엔트리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프롬프트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정확도도 이 워크플로우에서 수정을 하면서 정확도를 올리게 되고, 부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 관리 쪽을 보면은 대화 이력은 모든 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력을 남게 되고, 그 가끔은 이제 사용하시면서 내가 입력했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제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이. 삭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대화 이력에서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대화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날짜로 필터링을 하면은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질문이 나와 있고 답변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이 답변이 나오기까지의 검색 결과 정보는 어디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프롬프트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화 관리 외에도 그 피드백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썸업과 썸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긍정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로 볼 것들은 없는데, 부정 피드백을 넣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2시 45분에 부정 피드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관리자 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이제 프롬프트를 향상시켜서 답변의 정확도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지금 사용자 계정 관리를 SSO 관련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자의 권한도 여기서 전부 다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서 단위로 그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그룹웨어나 인트라넷 아니 기존의 인프라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보 중에서는 그 C레벨단에서 접근해야 될 정보가 있고, 팀장급에서 접근해야 될 정보가 있고, 사원급에서 접근해야 될 정보들이, 이제 정보의 등급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민감 키워드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민감 정보는 이제 그 제공되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정 키워드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서 뭐 블로킹을 하거나 치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특정 패턴을 갖고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이제 정규식을 입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정 그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안 기능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통계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데모여서 지금 저희가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7월 달 자료로 한번 찾아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그 사용자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볼 수 있고,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는 질문의 통계, 그리고 이것들이 그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큰 수에 대한 사용량 통계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제 사용 요금에 대해서 직결되는 것들이고, 피드백 통계에 대해서도 질문, 긍정, 부정에 대해서 전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유지 보수 관련해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PT 관련 솔루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입력하신 다음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들지 않을 때는 이 질문을 복사한 다음에 이제 계속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줘, 이 부분을 수정해줘 라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형식을 이제 정형화 해 놓으면은 소장이나 여러 가지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건의 시작일은 언제고, 피고는 누구고, 원고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연어로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써야 됩니다. 한 방에.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멀티턴이라는 저희가 방식을 지금 내재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린 프롬프트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멀티턴은 한번 입력을 하고, 그러면은 프롬프트에 의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 정보에 넣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넣고, GPT와 대화들 이렇게 질문을 작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잘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내재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분 동안 급하게 좀 저희 UI와 어드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메일로 답변 드리고 전화 드려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